자, 2015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때 단 며칠 동안의 아주 작은 환율 변동이 세계 경제 전체를 거의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당시 벌어졌던 중국 위안화 위기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은요, 위안화는 무조건 강해지는 게 이게 그냥 공식이었어요.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걸 당연하게 여겼죠. 그런데 2015년 8월 11일, 이 모든 믿음이 깨지는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터집니다. 단 3일 만에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를 약 5%나 그냥 깎아내린 겁니다. 달러당 6.2위안 하던 게 순식간에 6.6위안까지 뛴 거죠. 아니, 5% 변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나 싶으시죠? 그런데 이게 전 세계 시장에 던진 충격은 와, 어마어마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에 1000포인트가 그냥 날아갔다니까요. 이게 왜 그랬는지 알려면 판을 좀 더 크게 봐야 합니다. 자, 중국의 이 행동, 이게 그냥 혼자 뜬금없이 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던 아주 치열한 글로벌 분쟁에 중국이 참전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작은 일본이었어요. 2012년부터 아베노믹스라는 걸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주 대놓고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품 가격을 싸게 만드는 전략이었죠. 보세요. 달러당 75엔 하던 게 126엔이 됐잖아요. 일본 물건이 그만큼 저렴해진 겁니다. 일본만 저러고 있는데 유럽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따라갑니다. 2014년에 유럽도 어마어마한 돈을 풀기 시작해요. 양적 완화라고 하죠. 유로화 가치를 그냥 달러랑 거의 1대1 수준까지 확 끌어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 전 세계가 뛰어들었던 게임의 룰입니다. 이름하여 경쟁적 평가절하. 다 같이 자기 돈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 시장에서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말 그대로 바닥을 향한 경주였던 거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본도 저러지 유럽도 저러지. 근데 미국 달러는 혼자 강해지고 있지. 중국은 그야말로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딱 갇혀버린 겁니다. 이게 중국의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강해지는 달러에 위안화를 억지로 붙잡아두고 있었더니 정작 진짜 경쟁 상대인 일본 엔화나 유럽 유로화에 비해서는 위안화 가치가 너무 비싸져 버린 거예요. 이러니 철강이나 제조업 같은 중국의 핵심 수출 산업이 버텨낼 수가 있었겠어요? 결국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아서 재고만 쌓이는 이런 엄청난 과잉 생산 문제가 터졌고요. 더는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2015년 8월 11일 중국은 결국 위안화 평가절하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근데 이 평가 절하가요, 마치 거대한 댐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과 같았어요. 중국 뭔가 약한데? 하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낸 셈이죠. 이 피냄새를 맡고 우리가 흔히 피라냐나 하이에나라고 부르는 헤지펀드들이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중국에는 환율이 두 개가 있었어요. 좀 특이하죠? 중국 본토에서 쓰는 영내 환율 CNY가 있었고 홍콩 같은 해외에서 쓰는 좀 더 자유로운 역외 환율 CNH가 있었습니다. 투기꾼들이 바로 이 점을 노린 거예요. 홍콩 시장에서 위환화 CNH를 막 팔아치워서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 달러당 6.4위안까지요. 근데 본토 CNY에서는 정부가 6.2위안으로 막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상하이에서 6.2위안에 달러를 사서 홍콩 가서 6.4위안에 팔기만 하면 아무런 위험 없이 돈을 버는 차익 거래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러니 돈이 밖으로 미친 듯이 빠져나갔겠죠. 그렇게 빠져나간 돈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위안화 가치를 지키려고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자그마치 1조 달러가 증발해버렸습니다. 1조 달러요. 자, 그럼 중국은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2016년 1월에 아주 강력한 카운터펀치를 날립니다. 홍콩 시장에 개입해서 투기꾼들이 위환화를 빌리는 비용, 그러니까 하룻밤짜리 금리를 평소 2% 수준이던 걸 무려 66%까지 폭등시켜버립니다. 이건 뭐 위환화 팔아서 돈 벌 생각 말고 그냥 다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였죠. 투기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아주 영화 같은 싸움이 벌어졌지만 사실 이건요, 더 근본적인 문제, 경제학에서 거의 풀 수 없는 숙제 같은 문제의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이 왜 이런 덫에 빠졌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불가능의 삼위일체, 다른 말로는 트릴레마라고 부르는 경제학 이론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이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 나라가 가지고 싶은 세 가지 정책 목표가 있어요. 고정 환율, 자유로운 자본 이동, 독립적인 통화 정책. 근데 슬프게도 이 세 개 중에 딱 두 가지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조건 포기해야 합니다. 절대로 세 개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고정 환율을 포기하고 변동 환율제를 쓰죠. 홍콩은 반대로 달러의 환율을 고정시키는 대신에 금리를 마음대로 정하는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포기했어요. 그럼 중국은 어땠을까요? 2015년에 중국은 독립적인 정책과 관리 환율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뭘 포기해야죠? 그렇죠.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포기하고 자본을 통제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빠진 저체 정체입니다. 보세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어야 해요. 독립적 정책이죠. 근데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중국만 내리면 돈이 다 빠져나가겠죠? 자유로운 자본 이동 때문에요. 그럼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걸 포기하고 확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랬다가는 우리 경제 망했어요 하고 광고하는 꼴이 되니까 자본 유출이 더 심해지는 그야말로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숨막히는 위기는 그럼 어떻게 일단락되었을까요? 사실 위기가 끝난 건 좀 의외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를 생각보다 훨씬 천천히 올리겠다고 발표한 거죠. 이게 달러 강세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서 중국이 간신히 한숨 돌릴 틈을 벌어준 겁니다. 2015년에 급한 불은 그렇게 꺼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전 세계가 중국 경제를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글로벌 환율 전쟁의 근본적인 긴장감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잠시 휴전 상태에 들어갔을 뿐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 총성은 과연 누가 언제 울리게 될까요? 문제만 2015년 8월 11일 중국 인민은행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며 단행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A. 외환 시장의 완전 자율 변동 환율제 도입. B. 해외 자본 유입을 막기 위한 자본 통제 강화. C. 위안화 가치의 기습적인 평가 절하. D.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재정 정책. C. 위안화 가치의 기습적인 평가 절하. 문제 이경제학에서 불가능한 삼위일체라 불리는 세 가지 요소 중 중국이 위기 상황에서 동시에 지키려다 어려움을 겪은 요소가 아닌 것은 A. 자유로운 자본 이동. B. 안정적인 환율. C. 독자적인 통화 정책. D. 물가 안정. D. 물가 안정. 문제 이 중국 역내 위안화 CNY와 역외 위안화 CNH 사이의 환율 차이가 발생했을 때 나타난 현상으로 옳은 것은 A. 중국 인민은행의 시장 개입 포기 및 방관. B. 두 시장 간의 환율 차이를 노린 차익 거래 발생. B. 두 시장 간의 환율 차이를 노린 차익 거래 발생. 문제 3한 2015년 중국 정부가 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간 전략은 무엇입니까? A. 외국 자본에 대한 전면적인 부채 탕감 요구. B. 주식시장 부양을 통한 자본 확충. B. 두 시장 간의 환율 차이를 노린 차익 거래 발생. 문제 5 홍콩의 환율 제도는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안정적 환율을 선택한 대신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A. 독자적인 통화 정책. B. 외환 보유고에 대한 소유권. A. 독자적인 통화 정책.